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무건대리라고 그랬죠? 무건대리. 자, 감사합니다. 자, 대리에 우리 대리가 뭔지 알죠? 저번 시간에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법률행위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라 그랬죠. 그럼 이 대리에는 법률행위 대리죠. 이 대리에는 크게 유권대리가 있단 말이죠. 유권대리. 권한이 있는 대리입니다. 유권대리. 유권대리가 있어. 뭐 유권대리가 권한이 있는 대리니까 이건 문제점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권대리란 말이에요. 무권대리. 권한이 없는 대리.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을 했어요. 행사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무권대리는 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대리.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둘로 학자들이 나눕니다. 그래서 광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그 다음에 협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권대리인데 협의 무권대리는 그야말로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외관 책임이라고 하죠. 외관 책임. 외관 이론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대리는 나중에 모르고 협의 무권대리를 보잖아요.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한테 내 집을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대리권, 내 집 팔아라 라고 대리권 수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를 했는데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라고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갑은 전혀 책임질 행동을 안 했는데 갑이 을이 병한테 나는 갑대리인 을이요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매매는 사실은 갑에게, 이 사람이 본인입니다. 집주인 본인. 이 사람은 무권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 이 계약을 한 사람은 이제 상대방입니다. 이렇게 상대방. 이럴 때 이 계약 자체는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겠죠. 본인에게는. 내 집 팔아라 하지도 않았는데 을이 갑대리인 을이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러나 대리제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혹시 이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추인할 수도 있고요. 추인은 사후동의죠. 사후동의. 알았다,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모르겠다. 추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인 거절권이 있다. 추인 거절권. 그러니까 갑에게 나는 내가 책임질게 할 수도 있고 나 책임 못 진다 할 수도 있죠. 갑에게. 그러면 이 추인이라는 건 사후동의입니다. 사후동의니까 이때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9월 1일 날 계약했습니다. 근데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게 10월 1일 날 추인했다 손치더라도 9월 1일 날 계약이 유효했던 것으로 봅니다. 추인을 하면 그래서 9월 1일이니까 처음부터를 소급해서
유효로 봅니다. 소급해서 추인을 해버리면. 그래서 계약의 무건대리, 이 계약의 무건대리에서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어요. 추인권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 10월 1일, 9월 1일 날 무건대리 계약을 했어도 추인이 10월 1일 날 했다 손치더라도 9월 1일 날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된다. 그리고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무건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느냐 추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요 계약은 그 효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 계약이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가죠. 매매 계약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가죠. 그래서 무효인데 유효로 간다. 그래서 협의 무건대리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유효로 갈 수 있다. 협의 무건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순환에서는 본인에게 협의 무건대리 추인권이 있고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리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다. 요거 정도만 일단 기억하세요. 본추거라고 합니다. 본추거. 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본추거. 근데 상대방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자, 상대방은 야,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어쩔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너 추인할래? 야, 을이 네 집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나는 갑대리라고 했는데 당신 맞아? 추인 안 맞으면 추인할래 말래? 어쩔래?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법률 용어. 여러분 지금 자격증을 전문인이 되려고 하는데 뭐 어쩔래권 그러면 좀 없어 보이죠? 어쩔래. 그러니까 유식하게 어쩔래라고 해서 최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권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권. 어쩔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래 물어볼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 당시에 요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모른다가 뭐라 그랬죠? 처음 오신 분 모른다 선이죠. 법률 용어는 이제 선이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 다음에 알고 있다 악이라 그랬죠. 어떤 사실을 모른다 선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악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권은 어쩔래 물어볼 때는 상대방이 이 계약 당시에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몰랐던 알았던 어쩔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쩔래 물어봤더니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 여기서 확답을 발신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 저번 시간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예외적으로 협의 무건대리에서 어쩔래 물어봤더니 갑이 그 확답을 추인할 거냐 말 거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봐버린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거절로 봐버립니다. 그게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거절로 무효가 되죠. 다시 어쩔래라고 최고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 여기 발신주의단 말이에요. 협의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어쩔래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요.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거 보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입장에서 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야,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없애버리는 걸 우리가 철회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철회권. 철회권. 없었던 걸로 하자. 철회권이야. 그래서 상대방은 이때 없었던 걸로 하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돼. 알았으면 알았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쩔래라고 했을 때 이건 반드시 본인에게 해야 돼요.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근데 요거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할 때는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건대리인에게도 해도 됩니다. 본인에게 해도 되고 무건대리인에게도 해도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는 상최철입니다. 상최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자 이거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협의무건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본인의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의 철회 이걸 막 섞어버립니다.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올 때는 물론 요즘에는 그런 시험이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본추거 상최철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본추거 상최철 그리고 발신주의가 하나 있다. 철회권은 몰랐어야 행사했다. 이거 맨날 나와요, 시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최고권은 알았던, 몰랐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던, 몰랐던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너 책임지라라고 이렇게 너 책임지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병이 을한테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준다든가 청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관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인 관문.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너 책임지라라고 할 때는 본인이 추인 얻지 못해야 돼요. 본인을 추인하지 않아야 돼요. 본인이.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철회권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본인 추인해버리면 안 되지. 그죠? 본 추인해버리면 너 책임지라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철회권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둘 중 하나 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무건대리의 전체적인 체계도입니다. 지금 초보적인 순간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 판례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협의무건대리는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계약의 무건대리를 했어요. 그 매매 계약 무건대리 했을 때는 본추거 상최철 이 정도 기억하고 본추거 상최철 뭐라고요? 본추거 상최철.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계약의 무건대리라고 되어 있죠. 81페이지에 그림이 나옵니다.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건대리인이 있고 상대방 제3자 병이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대리라고 칭하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제3자번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양가로 1번입니다. 양가로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 을의 무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건대리 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추인 거절해버리면 무효가 됩니다. 양가라면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자, 그 133조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은 때에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있어요. 소급. 계약 시에 소급한다는 것은 자, 여기 9월 1일 날로 있다는 거예요.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묵시적 판례, 그 다음에 묵시적 판례를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3번도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추인의 상대방. 4번 보세요.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거기 있는데 131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밑줄이죠. 본인에게. 아까 이놈은 어쩔래권이라고 그랬죠. 어쩔래는 건 본인에라고 하라 했어요.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의 동그라미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근데 그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의 동그라미 있어요.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시험에 잘 나와요. 도달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거로 본다. 거절한 거로 본다. 밑줄 무효가 되는 거죠. 거절한 거 보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상대방은 선악불문하고 밑줄 칩니다. 선악불문하고 알았던 몰랐던. 선이라는 것은 몰랐던, 악인은 알았던,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발신주의라고 그랬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니까 상대방의 철회권. 철회권이 있죠. 철회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랬죠. 없었던 걸로 하자. 자,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했는데 근거 조문 한번 보세요.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밑줄입니다. 추인해버리면 철회 안 되겠죠. 추인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밑줄이죠. 아까 최고는 누구한테 했죠? 본인한테만 했죠? 근데 철회는 없었던 걸로 하자라는 것은, 자,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때 밑줄이고 악이죠. 악이죠. 알았을 경우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을 경우는 철회하지 못한다.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철회는 몰랐을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알았을 경우는 안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본인이든 무권 대리인 없었던 걸로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고스톱 치다가 나가리 할 수 있잖아. 없었던 걸로 하자 할 수 있죠. 아무나한테 할 수 있죠. 그죠? 없었던 걸로 하자. 아무나한테 할 수 있어. 근데 최고 어쩔래, 추인할래 말래라는 것은 본인한테만 해야 돼요. 본인한테만. 그리고 그때는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요거 시험 문제 매번 나와요. 그래 밑에 보면 선이 상대방 있죠. 선이라는 모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모른 상대방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처리할 수 있고 처리를 하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본인이 추인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악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죠. 악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거기 135조 1항만 봅니다. 타인으로 계약으로 한 자,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 선택, 그것도 시험잖아요. 상대방 선택에 쫓아서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거 너 책임지라 이것은 이 사람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해요. 그 다음 본인도 추인 얻지 못해요. 추인 얻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면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책임?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누구 선택이죠? 계약을 이행하든가 계약을 이행하든가 계약했으니까 이행해야지. 아니면 또는 돈으로 물어주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이게 또는이잖아. 또는이니까 선택의 문제죠.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무권 대리가 선택한다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자, 너 책임지라 했을 때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 하지 못해.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책임? 계약했으니까 계약 이행해라. 네가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넘기고 돈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선택은 이걸 하든 선택은 상대방이다. 협의무권 대리. 자, 이게 큰 틀을 잡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각종 판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초심자의 관계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요 정도만 알아도.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는 본추거 상최철. 뭐라고 시작? 본추거 상최철.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에서 처음부터 계약시의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상최철이죠. 상최최고. 어쩔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어쩔래? 라고 물어보는 건 반드시 본인한테 해야 되고, 그때 묵건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최고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어쩔래?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추인 여부를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 도달주의가 아닙니다. 발신하지 않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우리 민법 111조에서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 취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131조라는 조문에서 발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 발신주의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그 다음에 철회권이 있고요. 철회권은 몰랐을 경우, 즉 알았다면 안 된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몰랐을 경우, 묵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판례고 각종, 판례니까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 제3절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인데, 여기 보세요. 표현대리인데, 요거는 대리는 유권대리와 묵건대리 있고, 묵건대리 안에 표현대리, 협의묵건대리. 그래서 협의묵건대리를 본 겁니다. 표현대리는 묵건대리인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없는 거죠. 본인이 책임 없는 거예요. 협의묵건대리는 본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묵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요, 묵건대리인데. 묵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표현대리. 희한하죠? 묵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져. 그래서 지금 표현대리에는, 표현대리는 묵건대리인데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다. 이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그래서 요놈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게 이제 125조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6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을한테 내 집을 팔아줘 라고 위임장을 써줬어요. 위임장 안에 대리권이 표시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유로 야, 그 집을 팔지 않기로 했으니까 팔지 마라고 했어요. 대리권을 철회시켰어요.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러면 갑이 위임장을 회수해야 되죠. 야, 찢어버려라. 회수해야 되죠. 근데 그냥 놔뒀어요. 회수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임장 가지고 요 사람이 병한테 나는 갑대리인 을이여라고 매매를 해서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병이 볼 때 위임장을 보니까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 위임장 보니까 갑이 갑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수여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사실은 회수했으니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잖아. 대리권 없잖아. 그죠? 그때 이 사람도 회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죠. 본인이 책임질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병은 제3자예요. 제3자. 이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이
이 사람이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가 뭐죠? 아까 모른다. 대답해 보세요. 이제 모른다. 선이죠. 모른다. 선이야.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 잘못이 없는 거야.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뭐라고? 무과실. 법률용어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제3자 상대방은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몰랐어. 선이.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선이 무과실이야. 이 사람이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너 책임지라. 이거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처럼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인데 본인이 일정한 책임질 행위를 했죠. 책임질 행위를 했죠. 또 위임장 회수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인 상대방이 이게 무건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 표현대리 알겠죠? 표현대리. 자, 협의 무건대리는 이런 게 없죠. 본 책임 안 지는 거잖아. 근데 표현대리는 어떤 사유로 자, 본인이 의관을 창출했어요. 책임질 행위를 했어. 그런 경우에 본인이 책임지는 데가 표현대리라. 무건대리 중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가 위임장. 그렇죠. 위임장을 봐. 구두 이런 거는 구두를 했다고 이런 거는 효과가 위임장 자체가 그렇죠. 위임장에 갑대리인이라고 표시했는데 그걸 회수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믿죠. 위임장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란 말이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126조 표현대리인데 이게 시험지에 잘 나오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일단 여기까지 한 거를 교과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봅시다. 88페이지를 보죠. 88페이지 표현대리 의의가 나오죠. 맨 위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외관 밑줄입니다. 외관 책임이라고 해요.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이 원인이 주고 있어요.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다.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자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 밑줄입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쭉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봅니까? 갑이 본인이고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했어요. 제3자에게, 병에게. 그런데 사실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병이 대리행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여기서 제3자는 병입니다. 타인은 자, 제3자에 대해 타인은 을입니다. 타인에게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갑입니다. 이해가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 이 타인은 누구죠? 타인과 타인에게, 그래서 병입니다. 제3자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상태는 무건대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대리권 수여 표시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게 이제 다 한 장을 넘겨보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설명을 들으시고 또 봅시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자,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넘었어요. 권한이 있어. 근데 권한을 넘었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있다.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한테 자, 이 집을 담보로 1억을 꿔라. 돈을 꿔라. 돈을 꿔라. 금전소비대차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돈을 꿔라. 그래서 돈을 꿔라. 금전소비대차라고 이제 돈을 꾸라는 게 금전소비대차죠. 금전소비대차에 돈을 꿔라 담보로 해서 꿨는데 이 사람은 자 1억 대출 그걸 대출 받아라 라고 했는데 1억 대출 받을 권한 있죠. 받아라 했으니까. 그래 기본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기본대리권. 기본대리권이 있어요. 대출 받을 기본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요 대리인이 야 병은행에서 1억 2천을 구워버렸어. 2천만큼 권한 외 법률행위했죠? 권한을 넘었죠? 1억 구라 그랬는데 1억 2천을 구워버렸어. 아니면 1억 대출받아는 매매를 해버렸어. 팔아버렸어. 이렇게.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었어. 권한을 넘었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했어. 그러면 자 2천 부분, 매매한 부분에는 무권대리죠? 그죠? 권한을 넘는 부분 무권대리지. 1억 대출 받았는데 1억 2천 또는 매매를 해버렸어. 권한을 넘는 부분, 요 넘는 부분 무권대리죠? 그런데 요 제3자가 보기에, 이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우리 근거조문에 이게 우리 판례가 이 병이 이게 요만큼 권한이 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가 뭐죠? 선의.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지금 용어가 말이죠. 법률 용어가 계속 쓰이는 말이 계속 쓰입니다. 모른다, 선의.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무과실. 그죠? 이런 말들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이게 뭐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 즉 이 사람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본인 책임지라 이거예요. 본인 책임지라. 이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자, 이 경우에 요 권한을 넘는 부분, 요 넘는 2천하고 매매를 요것을 권한을 넘는 월권입니다. 월권을 한다. 그리고 월권대리라고 해요. 월권대리라고 해요. 권한을 넘는 부분. 그래서 이게 1억을 꿔라 그랬더니 1억 2천을 꿨어. 근데 이것도 대출이니까 기본대리권과 이 월권 행위가 같은 종류죠. 돈을 꾸라 그랬는데 권한을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동종이단 말이에요. 동종이라 상관없고요. 돈을 대출받아라 그랬는데 매매를 해버렸죠. 그럼 월권행위가 완전히 다르죠. 이종이단 말이에요. 이종이라니까 이종, 사총 뭐 이런 이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가 같은 종류이든 다른 종류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권한을 넘었어. 그런 경우에 이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다. 자, 봅시다. 126조. 거기 보니까 시험지 잘 나오죠. 대리인이 권한외입니다. 권한외. 권한 밑줄이고 기본대리권이라고 쓰세요. 권한을 기본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기본대리권. 왜 동그라미 치고 월권이라고 쓰세요. 월권. 맨 위에 조문, 126조 조문입니다. 맨 위에. 90페이지 126조 대리인이 권한은 기본대리권에 쓰시고요. 왜 월권입니다. 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무권대리인과 즉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제3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밑줄 치고
선의 무과실이라고 쓰세요.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는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을에게 권한을 주었어요. 권한을 줬는데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권한 외의 법률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해가죠? 동그라미 1번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이거는 다 판례를 축약해 놨으니까 그냥 넘어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권한 외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권한 외에는 권한 초과 아까 1억인데 2억 대출 받아라 그랬는데 1억 2천을 받았죠. 초과했죠. 기본 대리권과 다른 종류 1억 대출 받아라 그랬더니 매매를 했죠. 매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기본 대리권과 권한 외 행위에 대해 동종이든 이종이든 유사할 필요가 없죠.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당한 이유라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 법률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존재한다는 것은 대리권 없으면 모르게 선이죠. 또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알 수 없었어야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장을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126조 된 대리고 지금 하나가 남는 게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제약회사라고 합시다. 제약회사 본인이 그런데 수금사원이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수금을 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본인이고 수금사원입니다. 수금사원. 그래서 수금을 한단 말이에요. 대리에게서. 그런데 수금사원이 지금 손버릇이 안 돼. 행실이 안 좋아서 야 하지 말라고 퇴직시켰어요. 퇴직했어요. 그러면 퇴직했으니까 수금에 관한 대리권 소멸했죠. 근데 퇴직 후에 수금사원이 병약국 가서 수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병약국은 야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몰랐어가 뭐죠? 선의.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야. 그러면 나중에 야 수금 돈 주라 그러면 못 준다라고 행할 수 있죠.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퇴직시켰다면 이 사람이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 수금사원이 이제 퇴직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자, 그 행위를 하지 않았죠. 그죠?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러면 표현대리 이렇게 보니까 표현대리는 여기에서는 뭡니까? 대리권 수여햄을 표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권한을 넘었더라도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 대리권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대충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 소멸 후에도 상대방이 모르고가 선이죠. 또한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알지 못한 경우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그 대리인과 행한 그 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뭐 효과 이런 것들은 자 다음 시간엔 다음 순환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 대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게 대리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협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리에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와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협의 무권대리가 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협의 무권대리는 자 본추거 상최철, 본추거 상최철,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인정하는 거, 사후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사후 동의하면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라는 계약 시에. 그리고 자 추인 거절해 버립니다. 추인 거절해 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 협의의 계약의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최철이 있죠. 상대방은 어쩔래라고 최고할 수 있죠. 최고. 최고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알았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해야 돼요. 본인한테. 그런데 본인이 추인할지 말지 확답을 발신하지 않아. 발신주의가 있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은 자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처리할 수 있죠. 없었던 걸로 처리권은 몰랐어야 가능합니다. 무권대리라는 사실. 알았다면 안 되고 그거는 본인은 무권대리인 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책임지라라고 상대방이 무권대리한테 할 때는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때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배상을 해주든가 둘 중 하나 선택을 상대방이 하라는 거죠. 상대방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일단은 위임장을 주어서 하라 그랬는데 회수하지 않아서 위임장 가지고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다. 그러면 권한을 줬어. 근데 권한을 넘어버렸어요. 그럴 때 제3자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즉 선의 무과실이라면 본인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는 행위가 동종이든 같은 종류 행위든 이종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어. 근데 그 없어진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쉬었다.